네, 첫 번째 전체 집합 1, 2, 3, 4, 5에서 A는 1, 2, 2, 4 이런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2가 이, 2가 A의 부분 집합이냐? 예, 이건 맞죠? 예, 맞을 거고. 두 번째 3이 A의 여집합의 원소냐? 이 말을 생각해 보면 3이 결과적으로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3이 A의 원소가 아닌 게 맞죠? 2, 4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2번도 맞고. 다음 3번 A의 여집합의 원소가 3이냐? 예.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이냐? 이 말을 생각하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냐라는 거고 2, 4 두 개 있는 게 맞으니까 3번도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N의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하나냐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A의 여집합한 집합을 생각해 보면 지금 A의 여집합하고 A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이 경우는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A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이 집합은 A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A의 여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고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번이 1이 아니고 여기가 3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확인해 주시면 5번은 A 교집합, A 여집합을 생각해 주시면 이거는 공집합이고 예,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맞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집합 A를 생각해 주시면 12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해서 6개의 집합이 될 거고요. B는 1, 3, 5라고 했는데 B와 서로 소인 집합이라고 생각해 보면 1, 3, 5를 제외한 집합 제가 편의상 X라고 할 건데 X라는 집합은 A에서 B를 제외한 집합이 될 건데 이게 2, 4, 6, 12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를 생각하면 이 X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거예요. 네. X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X의 지금 원소가 2, 4, 6, 12 이렇게 될 거니까 모든 집합은 지금 2의 4제곱해서 16개에서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5와 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은 3, 5, A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진 집합입니다. 다음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집합이 0, 4 이렇게 주어진 집합일 때 A의 값하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는 상황인데 일단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이렇게 차집합해 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제외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칠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0, 4라는 집합이라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준 요 집합인데 이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A 차집합 B에다가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용어가 있는데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이제 대칭 차집합이 0, 4가 나올 때 지금 값을 구하라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문제 상황을 잘 보시면은 지금 0, 4가 지금 대칭 차집합인데 지금 3이라는 지금 5는 지금 두 개 원소에 다 두 개 집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A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5라는 원소는 지금 일단 두 개 교집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원소를 좀 관찰해 볼 건데 지금 3이라는 원소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B 차집합 A 혹은 A 교집합 B, A 차집합 B 요 세 개의 영역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요 두 개의 영역에는 지금 0과 4만 있기 때문에 3이 들어갈 수가 없죠. 3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3도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돼? 교집합 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A 교집합 B가 3, 5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0, 4 이런 상황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 B쪽에 혹시 0이 들어가지 않을까 혹은 4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오른쪽 B 차집합 A에 0이 들어갔으니까 A 차집합 B 이쪽에는 뭐 4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혹은 이쪽에는 이제 0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다른 원소가 지금 하나가 A-2였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0이 비차집합 A 쪽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2가 결과적으로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A가 2란 얘기고요. A가 2가 될 거고,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생각해 주시면 A는 지금 3, 4, 5가 있고 다음에 4가 있고 3 이렇게 있을 거게 될 거고, B라는 집합은 3, 5, 0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A 차집합 B, A 차집합 B를 생각해 주시면 A 차집합 B는 4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B 차집합 A 이렇게는 0 이렇게 될 거라서 지금 A 차집합 B에다가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해주면 0, 4 이렇게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 값을 찾은 겁니다.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12, 그래서 A 더하기 B 해서 14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 일단 답이 나와버렸는데 한번 두 번째 경우가 체크 혹시 문제 상황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0이 지금 4가 혹시 비차집합 A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A-2가 4가 되는 상황일 거고, 그 말은 A가 6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생각해 주시면 A라는 집합은 5, 8, 36 빼기 2니까 35 이렇게 될 것이고, B라는 집합은 3, 5, 4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A 차집합 B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A 차집합 B가 지금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굳이 이걸 생각할 게 없는 게 지금 이 조건이 이걸 만족하지 않네요. A 교집합 B가 3, 3, 5가 되어야 된다. 요런 상황도 만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요 4가 B-A에 속하는 경우, 요 경우에 B 차집합 A에 속하는 경우는 문제 상황에서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는 4번 A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B라는 집합은 A에 대한 부분 집합 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나 조건을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A가 B의 원소이면 A분의 16 얘도 B의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B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면 B라는 집합은 자연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모든 원소들이 다 자연수여야겠죠. 그 말을 생각해 보시면 A분의 16도 자연수란 얘기예요. A분의 16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A가 지금 16의 약수여야겠죠. 16의 약수를 생각해 보시면 1, 2, 4, 8, 16 일단 이렇게 5개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일단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1이 일단 B에 들어가면 16이 일단 B의 원소여야 될 거고, 그러면 16이 만약 B의 원소라고 치면은 이면 1은 당연히 B의 원소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다음에 2가 지금 B의 원소이면 2분의 16, 즉 8이 B의 원소여야 될 거고요. 다음에 8이 B의 원소이면 8분의 16, 2가 B의 원소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다음에 4가 B의 원소이면 4분의 16, 그럼 당연히 4도 당연히 B의 원소, 그게 가정이니까 일단 다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이 말을 이제 다시 해석해 보면은 1과 16, 1과 16, 다음에 2와 8, 다음에 4 이렇게 있을 건데, 1과 16은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입니다. 이 8도 짝으로 움직여야 되고 4도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도입할 건데, 1과 16을 이제 제가 통틀어서 x라고 쓰고 이 8을 통틀어서 y라는 원소로 두고 g라는 원소를 4 이렇게 둔다고 치면은 구하는 집합 B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x, y, g 요런 이거의 부분 집합이 될 거예요. 이거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x가 지금 여기 B에 들어간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1과 16이 전부 B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y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8이 모두 B의 원소이다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x, y, g 이 세 원소에 대한 부분 집합 될 건데, 지금 조건이 하나 붙은 게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중 공집합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우리가 찾는 집합 B의 개수가 될 겁니다. 즉 원소가 지금 EX, YG 3개였기 때문에 2의 세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주니까 총 7개, 7개가 우리가 구하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에 물어줬고요. 다음에 A라는 집합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 0이 A의 원소가 될 거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 이렇게 해준 상황이고 나를 생각해 주시면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이다. 일단 이런 상황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일단 0이 일단 A에 들어가네요. 0이 A에 들어가니까 지금 나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A의 원소에 들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0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가 될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가 지금 A의 원소라고 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2도 A의 원소가 될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2가 A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 2가 다시 A의 원소가 된다. A가 A의 원소, 2가 A의 원소였으니까 이건 당연한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4개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얘가 0과 마이너스 2와 2 일단 이렇게 있고 다음에 원소가 하나 더 있겠죠. 제가 편의상 X라는 문자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X의 개수가 지금 집합 A의 개수가 될 건데 X가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 조건을 다시 잘 보면은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A와 A 제곱 마이너스 2가 같은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지금 A와 A 제곱은 마이너스 2가 같은 경우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X를 A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X 제곱 마이너스 2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X는 X 제곱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인수분해하면은 2와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AX가 결과적으로는 2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까 해보니까 2의 제곱 해보니까 2의 제곱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 그냥 그대로 나왔던 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 요 경우니까 이게 두 개 같은 케이스도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도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이니까 같은 것도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2도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경우가 일단 하나 되는 거겠네요. 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케이스. 그래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혹시 0인 경우도 혹시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란 얘기는 X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루트 2인 경우 생각해 보니까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가 0 되는 게 맞고 0이 되는 게 맞고 원래 0이 A의 원소였죠.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도 0이니까 A의 원소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 경우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경우 x제곱 마이너스 2가 혹시 2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미 a의 원소죠.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이미 a의 원소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혹시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x는 0이란 될 거고 다음에 근데 생각해보면 0도 이미 A의 원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이 과정을 다시 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2이거나 루트 2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의 개수는 3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not P이면 Q이다. 이거 역이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역이란 걸 생각해 보시면 Q이면 not P이다. 요게 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참 요게 될 겁니다. 예, 얘가 참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문제 지금 1, 2, 3, 4, 5번 중에는 뭐 Q이면 나P이다 이거는 보이지 않네요. 예,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생각해 볼게요. 예, 대우를 생각해 보면 얘는 예, P이면 예, not Q이다. 요게 될 건데 예,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 명제도 참이죠.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 P이면 not Q이다. 여기 2번이네요. 예, 그래서 2번이 반드시 참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7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게 거짓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 명제를 생각해 줄게요. 그럼 부정한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게 결과적으로 참이 돼야겠죠. 예.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축 위에 이렇게 떠 있다. 예, 이렇게 된 상황이고 물론 만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판별식 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적용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4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예,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예,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될 수 있을 거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2부터 a가 2까지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a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개가 5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두 실수 xy에 대하여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다. 대우는 원래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말을 생각해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다음에 역인 명제도 참이 되어라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명제와 역 명제 참 둘 다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찾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다음 1번 예, 지금 1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면 x는 y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거짓이죠. 예, 거짓이게 될 거고 발레는 x는 마이너스 y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지만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0이면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절대값 x가 1이다 라는 얘기고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이냐 라고 생각했는데 x제곱은 1이다 이거 맞고 그럼 역도 맞냐 그러면 제곱해서 1이면 절대값이 1이냐 맞죠 1과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을 거니까 그래서 2번이 원래 명제랑 역지 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 거고 다음 세 번째를 생각해보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이면은 두 개 곱해서 절대값하고 원래 곱한 게 부호 같다.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역을 생각해 볼게요. 역을 생각해 보면은 xy는 절대값 xy이면 x가 양수이고 y도 양수이다라고 되는데 발레는 거짓이고 발레는 이제 x랑 y가 둘 다 마이너스 1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면은 1이 될 거니까 곱하면 곱하면 1이니까 양수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둘 다 음수니까 맞지 않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생각하면 x가 음수이거나 또는 y가 음수이면은 둘 다 곱하면은 음수이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겠네요. 거짓이죠. 발레는 이번에도 x랑 y가 둘 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은 x가 음수이거나 또는 y가 음수 둘 다 맞죠. 뭐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이 경우는 성립할 수 있죠. 근데 곱해서 지금 x, y 1이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4번은 원래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번 생각해 보시면은 곱해서 음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양수다. 이건 뭐 될 건데 일단 역을 생각해 볼게요. 역을 생각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이면 xy가 음수이다. 이렇게 될 건데 얘가 거짓이죠. 발레는 지금 x랑 y랑 이번엔 둘 다 1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양수되는 게 맞지만 곱하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명제 자체가 역인 명제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케이스는 2번으로
명제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면 x가 a가 아니다. 얘가 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될 거예요.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x가 a이면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얘가 0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x가 a이면 이렇게 이 말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2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인수분해 보면 3과 1 그러면 1과 2로 해보시면은 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인수분해한 결과는 a 더하기 3에다가 2a 마이너스 1 얘가 0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a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이제 P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Q는 x 마이너스 4가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각각에 대한 진리집합을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대문자 PQ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P라는 집합을 생각해야 될 건데 P 일단 명제 P를 생각해 보시 조건 P를 생각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고 5와 1 인수분해 보면은 이 경우에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얘가 0 이렇게 될 것이라서 우리가 집합 P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라고 보면은 이 집합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5 이렇게 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Q라는 걸 생각해 볼 건데 Q라는 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not Q를 생각해 볼게요. not Q를 생각해 보시면은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k가 x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다음에 얘는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4를 더해 주시면은 4 마이너스 k x 4 더하기 k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될 거고 그럼 집합 Q를 생각해 보면 집합 Q는 요걸 요 식을 만족시키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선 위에 잠깐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여기쯤에 5 이렇게 붙을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이 지금 어떤 집합이냐면 P라는 집합이 될 거고 다음 Q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not Q니까 이거 Q의 여집합이 되겠죠. Q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4-K부터 4-K부터 4 플러스 K까지인데 그게 P를 포함해야 될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얘가 4-K 이렇게 올 거고 얘가 4 플러스 K 뭐 이렇게 와가지고 요 범위가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찾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니까 4-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5는 4 플러스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면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K를 생각해 보시면 K는 5보다는 크다.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다음에 K는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해 보시면 K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생각해 보시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습니다. 그때 명제가 not P면 not Q이다.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걸 진리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U가 있고 다음에 P가 있고 그 안에 Q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있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생각해 주시면 P 교집합 Q를 생각해 주시면 P 교집합 Q는 뭐 Q가 되어야겠죠. 물론 PQ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아닌 경우가 될 것이고 1번은 이제 정답이 아닌 경우가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다음에 P 교집합 Q가 이것도 뭐 Q죠. 물론 Q가 공집합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다음 세 번째 P 합집합 Q가 P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 돼야겠죠. 그래서 3번이 항상 옳은 경우 이렇게 될 것이고 4번 생각해 보시면
4번 생각해 보시면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니까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잠깐 그림으로 그려보면 Q 이렇게 있는데 P의 여집합을 뭐 제가 P 여집합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겠습니다. P 여집합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 두 개를 합집합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와야겠죠. 공집합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5번 보시면 P 차집합 Q를 생각했는데 P 차집합 Q는 지금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면 P 차집합 Q를 생각해 보시면 뭐 제가 다른 색깔로 칠한 부분 요 부분 제가 칠한 요 부분이 될 건데 뭐 이게 공집합이냐 P냐라고 하면 P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항상 참인 거는 3번 P 합집합 Q가 P이다. 이것만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2번 보시면은 자연수 그리고 다른 쪽면에는 영문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카드 4장이 있다. 362K 이렇게 있는데 홀수가 적힌 카드 다른 쪽에는 모음이 적혀 있다. 얘가 참인지 확인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거에 대한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음이 자음이 적혀 있는 카드 다른 쪽 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홀수 적힌 카드를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3 있는 요런 애들 지금 요런 애들 중에서 지금 자음이 적힌 카드를 확인해 줘야겠습니다. 자음 적이니까 K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과 K 즉 1번을 확인해 줘야 지금 명제가 참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두 양수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2y는 1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양수 x, y 뭐 이렇게 문제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 절대부등식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걸 쓰진 않을까? 양수 조건일 때 쓸 수 있는 절대부등식이 저게 대표적이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문제 조건을 보시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요거의 최소값을 구한 상황인데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x 더하기 2y에다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이렇게 써볼게요. x 더하기 2y는 1이니까 1을 곱하는 거니까 뭐 원래 식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을 전개한다고 치면은 1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 곱하기 x분의 y 다음에 2 곱하기 y분의 2 y분의 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식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은 5 더하기 2배 하고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 최소값을 구한 상황이니까 지금 5는 지금 고정된 수죠. 5는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상황은 뭐냐면 이거의 x분의 y, y분의 x 요 두 개 합 이거의 최소가 되는 상황. 얘 최소값이 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분의 y랑 y분의 x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여기서 다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생각해 보면은 5 더하기 2 곱하고 다음에 2 루트 x분의 y 곱하기 y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뒤에는 약분이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5 더하기 4 그러니까 9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요. 등호는 x분의 y랑 y분의 x일 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x분의 y랑 y분의 x가 같다 이 말을 생각해보면 x제곱은 y가 될 것이고 xy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는 y 이렇게 된 상황이고 1이 지금 x 더하기 2y 이런 상황이니까 3x 그러니까 x는 3분의 1 즉 x는 y는 3분의 1 이런 상황일 때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때 최소값은 9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40명을 대상으로 AB 뮤지컬 AB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 뮤지컬은 25명, 다음에 B 뮤지컬은 18명, 다음에 두 개 다 관람하지 않은 학생이 6명일 때 A 뮤지컬만 관람한 학생. 그 주어진 조건들을 좀 집합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전체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40, 전체 학급이 40명이라고 했고요. 두 뮤지컬 AB를 관람한 학생을 제가 편의상 그냥 대문자 AB로 표시해 보면은 A 뮤지컬을 관람한 학생은 25명, B 뮤지컬을 관람한 학생은 18명, 그 다음에 두 뮤지컬 모두 관람하지 않은 학생,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건데 얘가 6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 뮤지컬만 관람,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은 A 차집합 B, 뭐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상황은 A 차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러면은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전체 집합이 지금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섯이거든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될 거고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6 이렇게 될 거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체 집합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은 제가 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요 상황인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 예, 요 B A 합집합 B에서 예, A 차집합 B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면 A 합집합 B에서 다음에 B라는 집합을 차집합해 주면 남는 게 A 차집합 B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예, A 합집합 B에다가 예,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될 거니까 A 합집합 B가 지금 34라고 했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18 이렇게 됐기 때문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6. 그래서 A 뮤지컬만 관람한 학생은 16명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2, 3, 6 다음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1, 3, 4, 6, 7, 8 이렇게 됐을 때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모든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좀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A 여집합 뭐 합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 여집합의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여집합한다라는 상황을 보니까 일단 전체 집합도 구해야 된다는 상황이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단 상황을 보시면 A 차집합 B, A 차집합 B의 여집합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A 차집합 B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죠. 그게 다시 여집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A 여집합의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은 A 합집합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 요걸 생각해 줄게요.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될 거고 다음에 A 여집합의 합집합 B 이렇게 될 거니까 같이 결합 법칙을 생각해 주면 A 합집합 A 여집합 다시 합집합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지금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에 B를 합집합해봤자 이건 전체 집합 그냥 U가 될 겁니다. 그래서 U라는 집합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해 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1, 2, 3, 4, 6, 7, 8 일단 U라는 집합은 1, 2, 3, 4, 6, 7, 8 일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이번에는 교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걸 생각해 보시면 A 교집합에다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분배 법칙 A 교집합 A 여집합 다시 합집합에다가 A 교집합 B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A 교집합 다시 여기서 A 교집합 A 여집합은 이거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합집합해도 뭐 그냥 그대로일 거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결과적으로는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거는 저 두 집합을 교집합해 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생각해 주면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을 생각해 보니까 136 이렇게 되겠네요. 136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상황이 뭐였냐면은 A 여집합의 합집합 B 여집합 이건데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 준 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1
여기 전체 집합은 제가 위에 써놨죠. 예, 전체 집합은 여기 1, 2, 3, 4, 6, 7, 8 여기서 1, 3, 6을 제외시켜주는 집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2, 4, 7, 8 이렇게 될 것이고 모든 원소의 합 모든 원소의 합을 생각해 주시면은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니까 6 더하기 15 해서 21 그래서 21이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는 이제 집합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때 A2, A3, A4에 대하여 뭐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 지금 그 괄호 안쪽에 있는 집합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A2 교집합, A 합집합, A3 합집합, A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분배 법칙으로 표현해 보면 A2 교집합 A3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다음에 합집합 다음에 A2 교집합 A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2와 A2는 2의 배수 얘는 2의 배수 쓰고 다음에 A3는 3의 배수 이렇게 될 거니까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은 동시에 원하는 거니까 동시에 한다는 말은 이거는 6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A6 이렇게 쓸 수 있고 A2와 A4 이렇게 되어 있는데 A2는 2의 배수, A4는 4의 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교집합하면은 그냥 4의 배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합집합해서 A4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상황은 A에 N에 A6 합집합 A4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성질에 의해서 N의 A6 다음에 N의 A4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N의 A6 교집합 A4 이렇게 될 거니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6의 배수 그러니까 100 이하의 6의 배수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16 이렇게 될 것이고 4의 배수는 25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문제인데 A6과 A4의 교집합 이렇게 생각해 보면 6은 6의 배수 다음에 4는 4의 배수 이렇게 될 거니까 두 개에 대한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을 생각해 주시면 이거는 족 12의 배수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한 줄 내려서 쓸게요. 그러면 이 집합은 n에다가 a1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앞에는 이제 41이 돼야 될 거고 12의 배수니까 12의 배수는 100 이하의 12의 배수 8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41 빼기 8이니까 33 그래서 33이 저 집합의 원소에 대한 개수가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P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Q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두 문장이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뭐 정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편의상 첫 번째 문장을 제가 그냥 가라고 주고요. 두 번째 문장을 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가식을 생각해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요 부등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니까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축이 있으면 축이 위로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려면은 판별식 4분의 d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겠죠. 만나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 a가 2까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a가 지금 마침 또 정수라고 했네요. a는 이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일단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진리집합을 제가 편의상 그냥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이건 진리집합의 관점에서는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P 지금 가 조건을 생각해 주시면 가에서 진리집합 P를 생각해 주시면 얘가 전체 집합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다시 써보면은 전체 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양변에 전부 여집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공집합은
Q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근데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Q는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얘도 축이 있으면은 축의 2차 함수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값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얘도 이렇게 축의 위쪽에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다시 판별식을 적용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6 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판별식을 다시 적용해 보시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적용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겠죠. 이것도 만나는 상황이면 안 됩니다.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b 마이너스 4 b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b가 4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정수라고 했네요. 마침 또 그럼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총 7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순서 쌍의 개수를 생각해 보시면 a는 3개, b는 7개 이렇게 될 거니까 a, b의 개수는 3 곱하기 7 해서 21개가 우리가 찾는 순서 쌍의 개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 b가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 얘가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를 이제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귀류법을 좀 사용해 볼게요. 귀류법. 생각해보면 마지막 결론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를 부정하도록 할게요. a, b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거에 해가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해를 제가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알파가 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a, b가 모두 홀수라고 했습니다. 모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a는 제가 편의상 2k-1, b는 뭐 2n-1 이렇게 둘 거고요. 다음에 k랑 n은 전부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저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 보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a가 지금 2k-1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다음에 마이너스 b는 2n-1 이렇게 될 거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알파 좌변에는 알파로 묶을게요. 알파랑 생각해 보시면 알파 더하기 2k-1 이렇게 묶을 수 있고 2n-1은 우변으로 보낼게요. 2n-1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알파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알파가 홀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알파가 홀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얘 알파가 홀수예요. 근데 뒤에 생각하면 홀수 더하기 홀수.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 식을 생각하면 짝수가 될 거예요.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그러면 좌변을 생각해 보시면은 홀수 곱하기 짝수. 곱하기 짝수.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에 2n-1은 원래부터 홀수였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홀수 곱하기 짝수가 홀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알파가 짝수이면 알파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짝수예요. 그러면 얘는 짝수 더하기 홀수 이렇게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봐선 홀수죠. 그러면은 짝수 곱하기 홀수 이렇게 될 건데 우변에 2n-1은 어차피 홀수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짝수랑 홀수 곱했는데 짝수랑 홀수 곱하면은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홀수가 나온다는 거는 모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모순이므로 이 모순이 일어나니까 귀류법에 의해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증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